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5장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간만에 이런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제가 오늘 9시부터 10시 사이에 외국인들이 방향이 좀 읽힐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우리가 이 분봉을 보게 됐었을 때 장 시작 후에 이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왔죠. 제 말대로 낙폭 구간이 나왔는데 장 초반부터 추격 매수하는 건 권장드리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이 9시부터 10시 사이, 여기가 9시고 여기가 10시예요. 이 사이에 외국인들의 방향이 너무나 또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오늘 이런 상승이 나오는지, 그러면 내일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이런 거를 설명드리려 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내일 장 올라갔다 윗골이 달리면서 떨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근거를 말씀드리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한 차례 더 발생할 수 있는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결국 주가는 상방이 맞아요. 근데 왜 흔들리고 왜 올라가는지는 알고 대응하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해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댓글에 새벽부터 고생하는 김교수 위해서 김교수 화이팅 또는 삼성전자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뢰감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오늘 새벽 영상에서 좀 뭐라 말씀드렸냐면, 오늘만큼은 미국장이 간만에 반등이 나왔다고 무조건 안심해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고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반부터 장 초반부터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9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왔을 때 항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온다고 언급을 드렸죠. 오늘 장 초반 중요한 이유, 이 1시간 9시부터 10시 이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9시부터 10시까지 이런 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분이 있어요. 저만 28일에 폭락 나온다고 말했다.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좀 알고 대응을 하자라는 거고, 결국에 추가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오늘 장 초반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또 던진다, 우리는 그 기술적인 낙폭 구간을 또 한번 가져갈 겁니다. 기술적인 낙폭 구간을 가져간다. 외국인들이 던진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왔죠. 일단은 순환매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코스닥 2차전지 바이오주가 강세였는데 2차전지 또 떨어지고 있죠. 이 자금들이 어제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빠져나오면서 우리 반도체 기술주들로 움직이는 거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 있어서 특별한 지금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그럼 김 교수님 이렇게 잘만 올라가는데 왜 초를 치십니까? 왜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시장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고 팔고 하든 간에 주가가 뭐에 영향을 받죠? 뭐 국채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이 미국장에 있어서 경제 지표라든지, 지금 반도체 뉴스들이 이전 상승 랠리를 이어갔을 때만큼 시원하게 나오는 건 아닌 건 우리 주주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결국 주가는 우상향이 맞아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전쟁도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은 신경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국채금리에 있어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이 경제 지표 때문에 6월달에, 우리 오늘 6월달 마지막 날이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이 6월달에 조정 몇 번 받았습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받았죠. 이런 조정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경제 지표 때문에 떨어진 건 우리 주주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따가 근거를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자, 우리가 그럼 당장 내일 뭐가 있냐? 우리 미국 ADP 비농업 취업 지수, 그 다음날은 또 7월 2일에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우리 6월달 초를 같이 한번 볼게요. 6월 3일에 ADP 고용 발표가 나왔죠.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고, 조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6월 3일에 조정이 정확하게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6월 3일에 일단 선거회사가 6월 4일 날부터 다음 날에 거래가 되면서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5월 8일 개파락 엄청나게 출발했을 때 있잖아요. 시가가 마이너스 7%였어요. 7%. 네. 이렇게. 그 이유는 뭐였냐? 이 비농업 취업 지수 때문에, 고용지표 때문에 예상치가 엄청나게 상회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지표가 이번 주 시장의 단기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왜냐면 지금 시장은 기업 실적보다도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고용 지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들이 쉽게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일부 해지성 베팅인 숏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물과 선물에서
둘 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현물에서 매도한다 하더라도 결국 선물에서 롱 포지션을 외국인이 가져가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얘네는 진짜 거의 정보가 빠삭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를 정말 잘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가도 95% 이상은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달에도 시장은 고용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 발표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6월 2일 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삼성전자 얼마의 차익 실현하라고 했죠? 37만 원의 차익 실현하자. 왜? 그 다음날 나올 ADP 고용 지표를 예상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고용이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 성장주 반도체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매파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까지 언급을 드렸고요. 다음에 6월 6일 날 또 고용지표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회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시장은 100%가 없어요. 항상 리스크를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고용이 좋으면 경제가 좋은 거니까 주식도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평상시에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다르죠. 왜냐면 반도체는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잖아. 지금 시장은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올라온 시장이에요. 특히 코스피, 나스닥,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고용이 예상보다 너무 강하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구나,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성장주 반도체는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도 진짜 지난달처럼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이 서프라이즈, 예상 상해치가 나오게 됐었을 때 그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현재 시장에선 고용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긴 한데, 그런데 지난달에도 이랬다고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컨센서스만 믿고 이번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 ADP랑 이 비농업, 이거는 좀 다르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ADP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 다음날에 나오는 비농업 고용 지표예요. 이게 진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실업률도 봐야겠죠. 결국 시장이 크게 반응한 것은 이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특히 평균 임금 상승률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용이 조금 강하게 나오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고용도 강하고 임금도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밀리면서 미국 국채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 교수님, 그러면 만약에 진짜 제가 시나리오 2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신뢰감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미 추가 매수를 기술적인 낙폭 구간에서 가져가긴 했어요. 이 완벽한 저점 아래꼬리에서. 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분봉을 보면서. 자, 5분봉 보면서 우리 기술적 낙폭 구간에 몇 차례 나왔죠? 한 차례, 두 차례, 이 정도 나왔잖아요. 자, 제가 이때 50%와 25%를 가져갔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삼성전자 31만 7천원 25% 추가 매수를 가져간다고 했어요. 어제 얼마까지 떨어졌죠? 31만 6천원까지 떨어졌죠. 31만 6천원 저가 정확하죠. 그 다음에 그 전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전자 32만 5천원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이 25%의 물량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저는 ADP 고용 지표를 보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리스크를 알면서 대응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7월 7일 예상되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실적 발표 전에. 제가 3월 31일 날 왜 저점도 정확하게 맞춰드렸나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오고서 잠시 출렁이고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다시 우상향을 그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주 여러분들? 고용지표가 높게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기술적 낙폭 구간 가져가야 되고, 나쁘지 않게 나왔을 때는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래꼬리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꼭 저와 함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고, 김 교수처럼 이 고점과 저점을 맞춰 나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보고 싶다. 삼성전자 나는 진짜 솔직히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이전처럼 16만 5천원에서 여기까지 2배 이상 올랐지만 앞으로 뭐 50만 원 올라갈 때까지는 진짜 흐지부지 할 것 같다. 그러면 수익률이 지금 가격에서 두 자릿수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김 교수가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채널을 통해서 대응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게 됐을 경우에 이 기술적인 낙폭 구간을 가져가는 사람만 세대수 이상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단기적인 고점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차익 실현 나오는 그 시나리오랑, 그다음에 저점 우리가 곧 들어갈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고용 지표 나오고 나서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기준과 원칙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간혹 댓글에다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 아니고요, 문자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후에 채널을 통해서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들어갈 저점 신규립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가져갈 거고, 만약에 진짜 심하게 악재가 나왔을 경우는 우리 기술적인 지금 반등 구간이 일단 나왔잖아요. 이 구간에서 우린 뭐 해야 된다? 어느 정도 50%는 차익 실현을 할 거예요. 이전처럼 7%, 8% 이상, 10%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술적인 낙폭 구간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아직도 보내지 않으셨다면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고용치가 진짜 악재 크게 나면 지난달처럼 증시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크게. 이때 30만 원도 이탈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안 가져가실 겁니까?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정확하게 대응을 도와드리는지 일단은 말씀드리고, 아까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리긴 했지만 이때 기술적인 낙폭 구간 6월 24일 날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8시 48분 프리마켓 때 오히려 추가 매수 권장드린다. 왜? 전날에 외국인들 롱포션 들어왔어요. 장막판에. 전날에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큰 하락을 만들어냈죠. 이때 마이너스 13%. 하락분은 금방 올릴 거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바로 올렸죠. 하락분.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거. 그다음에 6월 19일도 있어요. 6월 19일도 말씀드리자면, 자, 삼성전자 37만원 50% 분할 매도. 미국장 강하지만 경제지표로 인한 하락 준비는 하셔야 된다 라고 언급을 드렸죠. 6월 19일 맞습니다. 자, 6월 19일 정확합니다. 6월 2일 날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들 돈이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간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그리고 새벽 영상에서 항상 오늘 어떻게 될 건지도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처럼 열정적인 유튜버는 없어요. 진짜 저는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고 내려갔을 때 투매할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대응을 알려드리고자, 나중에 또 늦게 봤다 해가지고 후회하실까봐, 이렇게 될까봐, 그럼 저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채널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는 거니까 우리 삼성이라고만 두 글자만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가득한 주주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선물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